지금 여러분 화면에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란은 몇 달 전 시위대에 대한 정권의 잔혹한 탄압 중에 체포된 3명을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올라온 이 게시물을 한번 보시죠. 그중 한 명은 19세 레슬링 챔피언 솔레임 하마드였으며 그는 신에 대한 전쟁을 벌인 죄를 자백하도록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 국무부의 처형을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몇 달 동안 같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란에서 전해진 보고에 따르면 3사람 모두 공개 교수형으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제 진사의 연구원인 조나단 누이를 모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나단,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시고 사건 분석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공개 처형을 통해 이란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끔찍한 소식이 불행하게도 더 끔찍한 이유는 전혀 놀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평화 시기에도 하던 일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자국민을 2번째로 많이 처형하는 나라였던 것 같고 종종 매우 끔찍하고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것은 분명히 자기 국민이 자신들의 최대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정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특히 그 정권의 더 큰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처형과 전쟁 개전 이후 제카르, 에레시우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고위 관리들을 정권이 교체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중간급 관리들까지 모두 교체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이전보다 덜 유능하거나 이란 체제 내에서 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란 정권이 저항에 더욱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전쟁을 우리 적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더 길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몇 달 전 시위가 격화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곳 당국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러한 처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정보가 드러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알다시피 지금은 전쟁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약간 다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려고 시도하고 이란이 국제 해상 운송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란의 내부 행동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 것은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해서 이란 고위 관료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 정권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처형을 이란 국민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이 정권을 끝내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듯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은 이란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제거될수록 이란 국민들이 트럼프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다시 정부를 되찾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위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안에 이런 장면들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시위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국민들은 정권이 나라에 저지르는 모든 끔찍한 일들,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의 이란 시위자들을 거리에서 총으로 쏘고 처형하는 일까지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정권이 무너질지보다 언제 무너질지가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 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탠드인 능력이라고 불리는 소형 공격 드론을 사용해 바시주와 같은 내부 보안군의 검문소를 감시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새로운 당정식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정권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국민을 어떻게 탄압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 외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결코 잊지 않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는 바로는 이란에서 누군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권운동가들로부터 그 격투가가 신을 모독했다고 강요받아 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의문점이 있는데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확실히 불가능하며 이는 의도된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을 모독하는 것은 신정정치와 같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운영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소련, 나치 독일,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과 같은 많은 전체주의 정권들과 유사합니다. 주요 목적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의를 추구하거나 정당한 청원을 할 희망이 있다면 말이죠. 정부에 대해 정당하게 불만을 제기한다면 이슬람 공화국 정권은 존재를 멈추고 스스로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초 시위에 대한 정권의 대응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우리는 물, 전기, 그리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를 원한다고 외쳤을 때 말이죠. 불만을 듣는 대신 정권은 군사적 탄압과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 거리에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대규모 거리 시위와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불만을 듣는 대신 그는 탄압을 사용했고 대통령직에 오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바치 헤이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지타바, 새로운 최고 지도자이자 이전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아들인 그는 실제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나 이스라엘의 공습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같은 일련의 공격에서 그도 사망했다는 보도가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인물, 즉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란 국민들에게 상징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큰 공격의 압박 속에서도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가지, 그리고 전쟁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혁명수비대, 즉 IRGC가 정말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마코에서 그들은 이미 경제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그들이 이란 국민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고, 이제 전쟁 중에는 IRGC가 나라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지타바, 새로운 최고 지도자는 대변인이거나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에펙 퓨리 작전으로 시작된 지 3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동안 정확히 무엇을 지켜볼 예정인가요? 이건 아마 이미 많이 언급됐겠지만 작전이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해상 전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그들이 여전히 자위르 해군을 직접적인 전투에서 격파하지는 못했더라도 계속해서 해협을 위협하고 봉쇄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점이 아니지만 이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 붕괴 없이도 이 전쟁을 성공이라고 선언하려면 그들은 전쟁 초기에 타격한 장소들 외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란의 지하에 있는 일부 비밀 장소들을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해병대 등 병력을 호르무즈 해협, 걸프, 카르그섬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번 분쟁이나 작년에 타격받지 않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상군이 필요할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자들로부터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걸프 지역의 많은 아랍 국가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국의 관계자들과 작전까지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란의 전략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의 과거 분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을 정권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표적의 범위나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싸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모든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이란인들, 우리는 미국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고통을 느끼길 원합니다. 이란이 우리 군대에 가할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점을 공격하며 걸프 동맹국들이 경제와 생계가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저항하려는 결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지원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주요 당국자, 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주요 군사 역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인들이 가능한 한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들의 미사일이 계속 격추되더라도 일부 드론이 통과하면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더 큰 목표의 일부입니다. 조나단 루이 진사에서 나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점점 더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이 이 싸움에서 여러 방식으로 도움을 줄 글로벌 파트너와 동맹국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최근 며칠 동안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일부 동맹국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와는 별개로 이란이 갈등을 확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합을 구축하고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 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훌륭하게 협력해왔으며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글로벌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이 여러 방식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필요합니다. 뚜두뱅, 존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